2025년부터 26년까지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전시는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1조 567억 원을 투입해 청춘 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동안 대전에 거주한 초혼부부에게는 결혼 장려금으로 각각 250만 원씩 가구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형 행복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00여 세대의 경우 자녀가 1명이면 월 임대료의 절반을, 2명이면 전부를 최대 10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용은 월 4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 인구 비율 10% 증가, 합계 출산율 1명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의 청년층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이제 좀 익숙하기도 한데 최근에 감소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국내 신혼부부가 100만 쌍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고요? 네, 오늘 신혼부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신혼이 언제까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나라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볼 때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에 5년까지입니다. 이 결혼 5년 차까지의 신혼부부가 통계청의 최신 집계인 지난해 기준으로 103만 쌍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103만 2천 쌍, 역대 최저입니다. 2021년에 110만 1000쌍에서 1년 만에 6.3%나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1년 차 신혼, 그러니까 새롭게 신혼부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요. 당시 1년 새 결혼한 새로운 신혼부부들이 25만 3천 쌍은 됐습니다. 그때도 적다고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해마다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엔 18만 6천 쌍까지 내려앉습니다. 5년 사이에만 4분의 1 토막이 그야말로 증발했다. 26% 넘게 급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난해는 코로나로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결혼을 좀 하면서 신혼부부가 줄어드는 속도가 2021년에 비해서 약간 느려진 거였거든요. 이제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는데도 이 정도라면 올해 2023년에는 처음으로 신혼부부 100만 쌍 선이 깨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혼부부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반면에 늘어난 것도 있네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비중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다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신혼부부들 중에서 5쌍 중에 1쌍은 재혼입니다. 그러니까 재혼 비율이 상당하죠. 이 재혼 부부들은 초혼보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이렇게 확연히 높기는 한데요. 이 결혼 이전에 낳은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출생 경향을 볼 때는 일단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전체 신혼의 79%를 차지하는 초혼들 중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실상 절반입니다. 46.4%. 역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초혼 신혼부부들의 자녀 수는 역시 역대 최저인 평균 0.65명에 그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더 이상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기는 낳습니다. 3년 차 신혼부터 유자녀 부부 비중이 더 커지고요. 5년 차끼리만 놓고 보면 평균 1명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안 하고 하더라도 늦게 하고 결혼한 뒤에는 아이 낳는 걸 미루다가 그래도 하나는 낳자 하고 자녀 1명에 만족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네, 지역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신혼부부들이 가장 몰려있는 지역도 수도권이지만 아이를 갖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지역도 역시 수도권이네요. 네, 결혼 5년 차에 그래도 자녀 1명씩은 낳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5년 차에도 자녀 수가 평균 1명을 밑도는 곳이 광역단체 기준으로 딱 3곳이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입니다. 특히 서울이 0.88명으로 가장 적고요. 혼인신고 후에 첫째 아이 출생까지 걸리는 시간도 19.2개월로 가장 깁니다.
수도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가장 회의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감사원이 2021년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수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맞벌이와 외벌이 부부의 소득 차, 그리고 부채 규모 차이를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는 57.2%에 이르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433만 원, 외벌이는 4,994만 원입니다. 차이가 뚜렷하죠. 맞벌이 부부가 대출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대신에 외벌이 부부는 자녀가 있는 비중이 맞벌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크고요. 또 하나, 집을 갖고 있는 부부들은 자녀를 둔 비중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포인트 넘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그려지죠. 수도권처럼 집값이 비싸고 경쟁이 치열하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집 없는 신혼부부는 내 집을 장만하고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고 계속 맞벌이를 유지합니다. 이들 중에 맞벌이를 하면서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부들은 낮지만요.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차라리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고 그 결과는 외벌이 부부보다 10%포인트 낮은 유자녀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이 혼인율과 출산율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급감하고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는 103만 쌍으로 전년 대비 6만 9천 쌍 줄었습니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통계를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에는 147만 쌍이었지만 매년 5만 쌍 정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100만 쌍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도보다 0.6%포인트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녀 수도 0.01명 줄어든 0.6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맞벌이 비중은 지난해 57.2%로 전년도보다 2.3%포인트 높아졌고 연간 평균 소득은 6,790만 원으로 6.1% 늘었습니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42%에서 4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정경유입니다.